이번 사연은 너희는 아이가 없으니 신우네와 집을 바꿔서 살라는 시댁을 엎어버렸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염치 없는 인간들이 뭐 이렇게 당당할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채널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새댁입니다. 결혼한 지는 1년 조금 넘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저를 왜 미워하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알게 되었어요. 제 생각이 맞는지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방대를 나왔습니다. 신우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왔고요. 신우는 학력을 가지고 은근히 저를 무시했어요. 저는 신우에게 좋은 말만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아냥과 무시였습니다. 저와 신우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계열사는 다르지만요. 그리고 연봉도 신우와 저는 비슷하게 받습니다. 신우는 대학 레벨에 따라 업무 처리 속도가 다른데 연봉도 차이가 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종종 했어요. 저는 신우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저를 깔아뭉개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세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최종 학력이 고졸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대졸자들보다 고졸자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대졸이시고 시어머니는 고졸이세요. 시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희 부모님 학력을 가지고도 은근히 무시하는 말을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분명 무시하는 말인 것 같은데 경계가 애매해서 제가 화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화가 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신우는 그렇다고 쳐도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과 같은 고졸인데 왜 시어머니까지 그러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 30%, 친정에서 70% 지원해 주셔서 신혼집을 장만했습니다. 혼수는 남편과 제가 모은 돈으로 했고요. 저희 부모님이 신혼집 인테리어 해주셨습니다. 제가 돈을 드린다고 해도 딸 결혼 선물이라며 돈을 안 받으셨어요. 집 명의는 제 명의로 했습니다. 남편 쪽에서 보탠 돈이 인테리어 비용과 혼수 비용을 합친 거랑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집 명의를 제 명의로 하라고 했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신우 혼자 공동 명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신우가 시어머니에게 뒤에서 뭐라고 했는지 시어머니도 말을 바꿔서 공동명의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저보고 제 명의로 하라고 해서 집은 제 명의로 했습니다. 신우는 자기가 누나라고 권위적인 태도를 자주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막상 시댁 식구들 다 같이 외식을 하면 식대는 저희가 거의 다 냈습니다. 그렇게 윗사람 대접을 받고 싶으면 식대도 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신우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 대학 다닐 때 선배들 중에서 꼰대같이 말하는 선배가 술값이나 밥값을 후배들과 더치페이 하는데 참 어이없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신우는 그게 자기 얘기인 줄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똑똑해서 좋은 대학 나왔으면 이 정도 말은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 신혼집 인테리어 공사할 때 시어머니와 신우가 와서 참 말이 많았어요. 도배지 색깔 가지고 뭐라 얘기하고 하물며 싱크대 구조까지도 참견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공짜로 해주시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딴 행동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좋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 마음대로 다 했죠. 솔직히 저와 남편도 저희 아빠한테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저희 아빠가 알아서 잘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집들이 하던 날 시어머니는 인테리어가 잘 됐는지 한참 검사를 하듯이 집을 샅샅이 살펴보셨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생각보다 잘 됐네? 이거였어요. 이게 뭔 소린가요? 저희 부모님이 공짜로 3주 가까이 공사를 해주신 건데 말이죠. 너무 화가 나는데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단순무식하게 아무런 논리도 없이 막말을 할 걸 그랬어요. 그랬다면 며칠간 잠은 잘 잤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신우가 졸업한 대학에 따라 업무 능력의 차이가 난다는 말을 하더군요. 이 말이 참 거슬렸는데 저는 제가 자격지심 가지고 화를 낸다는 소리 들을까봐 참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우에게 이런 말을 했죠. 우리 부장님은 고졸인데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그런 예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며 저를 비웃더라고요.
저는 제가 본 거 하나가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편협한 생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신우는 부모의 학력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을 해주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고졸이라 제가 편협한 거고 시아버지는 대졸이라 자기는 사고의 폭이 넓다는 게 신우 말의 결론이었습니다. 무슨 잘난 척을 그렇게 고상하게 하는지 신우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잘난 척이 아니고 사실을 말하는 게 되는 줄 아나 봐요. 저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게 느껴져서 저도 시어머니와 신우가 싫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 참 답답하잖아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에게 완전 필요 없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남편의 엄마이고 누나이니 모르는 사람처럼 지낼 수도 없어서 많이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를 싫어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시댁의 황당한 요구 때문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저희 집은 40평대이고 방 4개짜리입니다. 신우는 방 3개짜리 집에서 살고 있고 신우는 초등학생 아들 둘이 있어요. 시댁과 저희 집, 신우네 집 모두 같은 동네입니다. 뜬금없이 시어머니가 신우네 집과 저희 집을 바꿔서 살라는 거예요. 신우가 자꾸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이사를 한다며 저희는 아이를 몇 년 후에 갖겠다고 했으니 신우네와 집을 바꿔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우네 둘째가 초등학생이 되어 아이들에게 각자 방을 하나씩 쓰게 해줘야 한다는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도 이것 때문에 짜증이 많이 났었어요. 남편은 만약 이 집이 자기 부모님이 해주신 거라도 누나와 집을 바꿔서 살 마음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가에서 해준 거나 마찬가지인 집을 왜 누나에게 살게 해주라고 하는지 정말 짜증난다고 하더군요. 신우가 저에게 잘해주던 사람이면 말도 안 하죠. 저만 만나면 은근히 기분 나쁜 말을 하면서 무시하던 신우에게 제가 집을 바꿔주고 싶겠어요? 시어머니는 신우에게 집을 주라는 것도 아니고 명의는 너네 명의 그대로인데 이러면서 계속 집을 바꿔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싫다고 했거든요.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시댁으로 오라고 해서 남편과 함께 갔습니다. 신우네 가족도 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말을 꺼내는데 또 한 번 황당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신우와 함께 얘기를 해봤는데 전세금 쪽으로 돈을 줄 테니 신우네와 집을 바꿔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짜로 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너희는 둘이 살고 있고 신우네는 초등학생이 된 아이가 둘이나 있고 이런 것이 저희가 신우네와 집을 바꿔줘야 하는 이유랍니다. 남편이 확 짜증을 내더라고요. 남편은 우리 집을 가지고 왜 엄마 아빠랑 누나가 마음대로 결정하냐고 그렇게는 못한다고 짜증을 내면서 말했거든요. 더 황당한 게 뭔 줄 아세요? 시어머니는 남편 보고 이기적인 놈이랍니다. 너희는 그렇게 큰 집이 필요 없고 누나네는 큰 집이 필요하면 바꿔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공짜로 그렇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전세금을 준다고 하지 않았냐? 하더군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전세금 얼마 주실 거냐고 했더니 2억이랍니다. 우리 아파트 전세금 8억인데 2억이 전세금이냐고 했죠. 월세 보증금도 안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구끼리 돈의 액수가 중요하냐고 말씀하시더군요. 남편은 당연한 거 아니냐, 엄마랑 아빠가 나서서 도대체 왜 이러시냐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로 좋자고 이러는 거라는데 정말. 어머니, 땡땡씨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집은 제 명의로 돼 있거든요. 저는 절대 집 안 바꿔줄 거예요. 이랬더니 시어머니는 공동명의로 하지 않았냐길래 남편이 제 명의로 하라고 해서 제 명의로 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준 돈이 있는데 왜 네 단독 명의로 했냐고 묻더라고요. 남편이 해온 돈은 혼수랑 인테리어 비용 정도 돼서 제 단독 명의로 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했냐고 화를 내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해준 집이니까 내 명의로 한 건데 뭐가 잘못이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에게 말했죠. 우리 부모님은 고졸이지만 돈을 잘 벌어서 딸 시집 갈 때 집도 해주셨다고요. 근데 형님은 부모님이 집도 못 해주셨고 동생 집이나 탐내고 있으니 내가 많이 부럽겠다고 했죠. 이 말을 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우가 저를 깔아뭉개려고 했던 이유가 저희 친정이 잘 살아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요. 암튼 저희는 신우와 집을 바꿔서 살 마음 전혀 없다고 하고 왔어요. 남편은 시댁에서 나올 때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시면 다시는 여기 안 온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그 후로 시댁에서 집을 바꿔달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해요. 형님이 우리 보고 집을 바꿔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고요. 처음에는 신우가 그게 왜 말이 안 되냐고 했는데
회사에 가서 동료들에게 물어봤더니 너네 신우 정신병자 아니냐고 하더라. 정 모르겠으면 형님도 회사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했습니다. 그 후로 신우는 제가 집 얘기 꺼내도 별말 안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우가 저를 이유 없이 미워했던 이유가 친정이 잘 살아서였던 것 같아요. 그게 이유라면 참 황당한 거죠. 이유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에게 집을 바꿔달라고 하는 신우의 정신세계는 어떤 차원의 세계일까요? 시부모님과 신우도 문제지만 신우 남편은 뭐하는 인간인가요? 마누라 앞세워서 칼춤 추게 만들고 자기는 구경이나 하다가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건가요? 저는 심해 불안 사람도 참 나쁜 사람 같네요. 너네는 애가 없으니까 애 있는 누나네 집이랑 집을 바꿔서 살아라. 이게 말인가요? 그거를 이제 뭐 너네가 이기적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걸었겠죠. 그죠? 걸고 넘어졌겠죠. 이제 이 여자분이 이 쓰니님이 30대 초반 새댁이래요. 근데 결혼한 지 한 1년 만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참 대단한 시댁입니다. 이 신우라는 인간도 참 못돼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쓰니님이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화를 못 내서 그렇지, 화를 내고도 남을 일이 참 많았대잖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기분 나쁜 거 있죠, 여러분들. 그런 거 아세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막 막말을 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여기서 뭐라고 받아쳐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게 애매한 거야, 경계가. 그래서 은근히 좀 그때 좀 이상하다 하고 집에 왔는데 아까 생각을 해보니까 고년이 고개 내 앞에서 곧단 소리를 해? 막 이러면서 열받는 거. 잠 못 자고. 막 잠이 안 오고 막 짜증나고 아까 그렇게 말할 걸 막 이렇게 후회되는. 예. 그게 또 이제 사회적 연륜이 이제 경험이 어느 정도 이제 쌓이다 보면 그런 게 바로바로 받아치는 능력이 되죠. 생기죠.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이렇게 내가 받아쳐야 되는 건지 화를 내야 되는 일인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또 내가 화를 냈다? 어렸을 때 화를 냈다가 엄마한테 혼났던 그런 또 추억이 있고, 왜 화를 내냐고, 좋게 말해도 될 걸. 막 이런 소리를 주변 사람들한테 듣고, 그러면서 내가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 참 인색하게 되죠,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고. 화를 낸다는 거는 내가, 잘못한 걸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이렇게 콕 박혀 있어서 화를 내기가 애매할 때는 화를 여간에서는 못 내는 거죠. 그런 신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우가 뭘 갖고 그러는 거냐면은 이 쓰니님이 지방에서 대학을 나오셨고 신우님께서는 참 고귀하신 신우님께서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왔대요. 근데 회사는 같은 회사야. 뭐 계열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뭐 대기업 좀 되나 봐요. 근데 그 대기업을 다니는데 같은 대기업 다니고 같은 연봉 받는데 업무 처리 속도가 다르다. 뭐랑? 인서울 4년제 나온 사람이랑 지방대 나온 사람이랑. 근데 그 연봉은 왜 똑같이 받냐? 난 그게 불만이다. 아니, 그거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연구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확실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신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왜, 올케 앞에서 왜 얘기를 하냐고. 지방대 나온 올케 앞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혹시 내가 그런 나의 생각을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입에서 튀어나올까봐 올케 앞에서는 그 말을 하면은 신뢰가 되는 거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잡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얘기했다는 건 일부러 얘기한 거겠죠. 옳게 기분 나쁘라고. 듣는 사람 기분 나쁘라고. 그거 왜 그랬을까요? 이유도 없대. 이유도 모르겠대. 근데 은근히 기분이 나쁘대,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빙빙 돌려서 그 올케를 까는 거야. 그럼 듣는 올케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고요. 이게 신우짓이지 뭐야. 그쵸? 여기 집을 장만할 때도, 신혼집을 장만할 때도 시댁에서는 30% 내줬고 친정에서 70%, 그러니까 7대3 비율로 지원금을 주셨나 봐. 그리고 이제 둘이 모은 돈이랑 이제 합쳐서 이제 신혼집 장만하고 혼수 장만하고 뭐 인테리어도 하고 뭐 했는데 이제 돈을 꽤 많이 주셨나 봐요. 양가에서 뭐 30% 줬다고 해도 꽤 많이 주신 거죠. 돈을. 여기 뒤에 나오는데 집이 전세금이 8억인데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거 보니까 뭐 한 전세금 8억 이상만 되더라도 그 매매가가 그 정도만 되더라도 꽤 비싼 집이잖아요. 싼 집은 아니잖아요. 뭐 아파트, 뭐 강남의 브랜드 아파트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따질 수는 없지만, 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 남편이 그래도 좀, 개념이 좀 바로 잡힌 게 약간 뭐 개념이 바로 잡혔다는 얘기라기보다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양심적으로, 야, 마누라야, 장인 장모님이 70%를 이만큼 돈을 해주셨고 우리 집에서 이만큼을 받았고 너랑 나랑 모은 돈이 이만큼 뭐 비슷하게 있었었는데 인테리어 비용이랑 뭐랑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가지고 오는 돈은 거의 다 쓴 게 되더라. 그러면 집에 대한 명의는 네 명의로 해라. 오, 양심 있는 거죠. 양보심이 있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명의는 이 쓰니님 명의로 했대요. 아내 명의로. 근데 이거를 갖고도 왜 공동 명의를 해야지 당연히 뭐 막 이러면서 시어머니랑 신우가 난리를 쳤대는 거죠. 그걸 뭐 둘이 알아서 하면 되지. 그거를 뭐 명의를 갖고 뭐 어째라 저째라. 그러면은 그렇게 공동 명의를 주장할 게 아니라 뭐 진짜 누구 말 맞다나 7대3 지분으로 명의를 해라. 뭐 이렇게 말을 하든가. 공동 명의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거는 조금 약간은 그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약간은 그 말에 어폐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신우는 또 은근 꼰대야. 자기가 누나라고 막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권위적인 태도 보여주면서 근데 결정적으로 시댁 식구들이랑 다 같이 외식을 하면 뭐 이랬겠죠. 너는 아들이니까 네가 내. 난 딸이니까 안 낼래. 받은 건 똑같이 받고 아들, 딸 거기서는 구별하고. 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가 예전에 한 짓 생각 안 하고 그 즉시 그냥 자기 권리 주장하고 너의 의무를 주장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근데 자기가 그 전에 했던 행동은 또 그거랑 또 일관성이 없거든. 그러면은 인서울 4년제 나오면 뭐 하냐고. 지 일관성도 갖추질 못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자기가 예전에 했던 짓을 기억을 진짜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머리 나쁜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인서울 4년제를 간다? 뭐 불가능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었어. 공부밖에 못했어. 공부밖에 안 했어. 그랬으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일머리, 세상 살아가는 머리, 공부머리, 뭐 이런 게 뭐 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물론 다 잘하겠지만 약간씩은 다른 성격을 띈다는 것도 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쵸? 또 이 사람들이 개념이 없는 게 신혼집 인테리어를 이 시부모님이 아니 그러니까 친정부모님이 해주셨대잖아. 그죠? 친정부모님이 그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래요. 그래서 예전에 뭐 이렇게 예전부터 계속 일을 해오셔갖고 돈도 많이 버셨나 봐. 그러니까 딸 결혼할 때 그 결혼 비용의 70%를 그냥 척 하고 내주셨겠죠. 그렇게 해서 인테리어도 그냥 딸 결혼 선물이라고 공짜로 해준다고 막 이렇게 부모님이 와서 막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그걸 갖고 뭐 도배지는 어떻고 뭐 장판은 어떻고 신우랑 시어머니가 와서 뭐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사돈이 공짜로 해준다는 걸 뻔히 알면서 가서 그렇게 주댕이를 나불대면 나를 불렀어야지. 그죠? 그럼 내가 가서 어떻게 했겠어? 주댕이를 꼬매버렸겠죠? 야, 이것들아! 막 이러면서. 이씨, 늙은 거나, 이씨, 어린 거나, 이 똑같아, 이씨! 막 그러면서, 니네 일로 와. 바늘 과실 갖고 와. 어? 내가 니네 좀, 아이고. 그런데 이제 이 아버님도 참 그 인테리어 업계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라 또 능글능글 아주 잘 넘기신 거예요. 큰 소리 안 내고, 아, 예. 아, 이 사부인 알겠습니다. 아이고, 사돈 처녀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신 거죠. 이 아버님이. 나 이런 사람들 좋아해. 그 앞에서 알겠어요. 아유, 그렇게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래 놓고 어이 뒤에 가서 이제 나중에 무슨 개소리야? 내 맘대로 할 건데. 공짜로 내가 해주는 건데 내 맘대로 해도 돼. 이렇게. 그리고 참 이걸 가지고 또 집들이 할 때도 시어머니 오셔갖고 여기저기 구석구석 샅샅이 뒤져봤대요. 사돈이 인테리어 공짜로 해준 거를 갖고 그 집에 뭐 물론 이 친정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해준 거죠. 뭐 사위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렇게 컸겠어요. 사위랑 딸이랑 부부가 됐으니까 둘이 잘 살아라 하고 선물로 해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가 그냥 뭐 인테리어 할 때부터 잔소리를 그렇게 하더니 인테리어 끝나고 나니까 잘 됐냐고 막 샅샅이 뒤져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생각보다는 잘 됐네 이러고 평가질까지 해주시고 개념 없는 인간의 참 표본을 보여주시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아, 이거는 근데 뭐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뭐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양쪽 말을 들어봐야 돼. 맞아. 그 말은 맞아.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야. 근데 그냥 이 스님이 예를 든 얘기들을 보면서 양쪽 말을 들어보면은 스님이 뭔가 잘못한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뭔가를 잘못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가 하고 신우가 그런 식으로 대학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 좋던 스니님도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 그 상대방이 그딴 식으로 하면은. 그렇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하여튼 그때 스니님이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 집들이날 그냥 단순무식하게 그냥 왜 그딴 소리를 하세요? 막 이러면서 막말을 할 걸 그랬다. 아, 또 그 말 못하고 오면 집에 와서 화나는 거 생각나면 또 어때요, 사람이. 또 잠이 안 오죠. 그래서 그렇게 막말을 하고 왔으면 차라리 잠이나 잘 잤을 걸. 내가 나쁜 년 소리는 들어도, 싸가지 없는 며느리 소리는 들어도, 뭐 그런 얘기인가 봐요. 그리고 이제 신우가 하는 말이, 이게 참, 그 신우가 입은 참 까졌어. 그러니까 뭐 어디서 들은 것도 많고, 뭐 머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도 않아요. 이럴 때 보면. 근데 또 다른 때 보면은 또 머리가 나쁜 사람인 것 같기도 해. 근데 보면은, 대학 졸업한 거에 따라서, 그 대학에 따라서 업무 능력의 차이가 난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갖고, 이, 스니님이 받아치기를, 우리 부장님은 고졸인데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신우가, 야,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그런 예외적인, 한 가지 예를 너는 전체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니? 또 이렇게 인신공격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신우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어떤 부류들은 이렇더라. 그럼 우리 형부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지 않던데? 막 이러면서 단편적인 딱 한 가지 갖고 자기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그거를 전부인 양 얘기를 하면 솔직히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지 좀 난감하기는 해요. 근데 이 스니님이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거 너 편협한 생각이라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신우 말이 맞는 거는 같아요. 근데 이 신우의 논리가 그게 확실하냐 이거지. 연구 결과가 있냐 이거지. 그러면 신우야, 네가 말하는 그 논리에는 응? 확실히 그 어떤 뭐 누가 연구한 결과가 있다던가 확실히 그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던가 그런 게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신우도 아마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대학 레벨에 따라 업무 처리 속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같은 직급이어도 대학 레벨에 따라 그 연봉을 다르게 해야 된다. 전 아니라고 봐요. 대학을 어디 나왔느냐에 따라서 최종 학력에 대해 따라서 회사에 가서 업무 처리 능력 또는 업무 처리 속도가 다르다. 그거는 그 대학 레벨이 아니라 전공을 뭐를 했냐? 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그 일머리를 가지고 있냐? 센스를 가지고 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아마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신우가 어린 건지 아직 그냥 그런 것도 같아요. 자기가 인서울 4년제 나온 그 대학에 대한 그 자부심이 너무 큰 거야. 그리고 얼씨구나 딱 보니까 얼씨구 이 올케라는 애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잡대네? 그러면 내가 얘보다 확실히 대학 레벨 높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얘 앞에서 요걸로 해갖고 내 중요감을 만족시켜야겠다.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 어디서 뭐 나온 연구 결과도 없는 걸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렇다 이렇게 우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니님은 거기에다 대고 부장님 한 명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또 그걸 갖고 또 인신공격을 하고 막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그런 말은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뭐 대학 레벨에 따라서 그 업무 처리 속도가 뭐 빠르다, 업무를 잘 처리한다, 실수가 없다 그런 거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뭐 연구 결과를 보셨다거나 뭐 그거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을 어디에서 본 적이 있다거나 하신다면은 뭐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저도 그걸 보고 한 가지 뭐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신우가 또 신우는 이제 부모의 학력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을 해주더군요. 그 설명이 뭐냐, 또, 이제 그 의도를 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신우는, 우리 아빠는 대학 나왔어. 그래서 공무원이셨어. 그래, 너 참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았겠다. 그런 말밖에 해줄 게 없네요. 그래, 아빠 박봉의 월급으로 너네 형제 키우시느라고 너네 엄마가 참 알뜰하게 살림했어야만 했겠다. 네, 그런 정도? 네. 그리고 이제 뭐 하는 얘기가 시아버지는 대졸이라서 자기는 사고의 폭이 넓다는 게 신우 말의 결론이라는 거죠. 봐봐. 너네 엄마 아빠는 인테리어 업자지, 노가다 하시지, 몸 쓰는 일 하시지, 고졸이지. 우리 아빠는 대학 나왔다. 뭐 어쩌라고. 뭐 어린애야? 우리 아빠 엄청 쎄. 막 어렸을 때. 야, 우리 아빠는 쌀도 한 가마씩 막 들어. 야, 우리 아빠는 한 번에 두 가마 들어. 막 이런 거. 그런 게 하고 싶었나 봐요. 신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꾸 말을 하는 거마다 이런 식인데 스니님이 신우가 좋겠냐고요. 시어머니가 좋겠고. 뭐
좋아할래야 좋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자꾸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그 앞에서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라고 라도 하고 왔으면 집에 와서 잠이나 잘 올 텐데 아까 신우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확 이렇게 얘기할 걸 내가 그런 얘기를 못했네. 자꾸 생각이 나니까 짜증나고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다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적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된 계기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신우랑 이 스니님 집을 바꿔서 살라고. 그게 부모가 지시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나 여기 이 사연 내용에도 나오지만 이 남편이 그랬대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해준 집이라도 나 신우네 우리 누나네랑 집 바꿔줄 마음 없어? 그리고 이 시어머니가 한다는 말이 그 전세금을 주겠다 그러면은 신우네는 애가 있고 니네는 아직 애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애가 없는 게 뭐 평생 없어? 그럼 애가 좀 있다가 뭐 몇 달 뒤에 임신하면 어떡하려고? 며느리가 임신하면 어떡하려고? 그냥 막 막무가내로 막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뭐 앞뒤도 잴 줄도 몰라. 그리고 그거를 싫다고 거부를 했더니 이기적인 부부라고, 이기적인 자식이라고, 그렇게 이기적이라고 몰아간다는 거죠. 이게 왜 이기적인 거야? 아, 우리는 애가 없고 우리 둘만 사니까 넓은 집이 필요 없어, 누나. 누나는 우리 조카도 2명이나 있고 우리 귀여운 조카들이 넓은 집에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누나 우리 집에서 살고 내가 우리 와이프랑 누나네 집에서 살게. 누나가 넓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이게 내용이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저도 막 이렇게 사연을 읽다가 자꾸 너털 웃음이 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 쓰니님이 하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신우가 저에게 잘해주던 사람이면 말도 안 하죠. 저만 만나면 은근히 기분 나쁜 말을 하면서 무시하던 신우에게 제가 집을 바꿔주고 싶겠어요? 물론 잘해줬던 신우여도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하면 안 바꿔주지, 안 해주지, 안 들어주지. 근데 기분 나빠서 막 짜증을 내면서 싫다고 하는 거랑, 응? 좋은 말로, 아, 형님, 근데 그건 이러이러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러기는 좀 그래요. 이렇게 기분 좋게 말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 그리고 늘 기분 나쁘게 하던 신우가 안 바꿔준다고 하면은 그렇게 개념 없는 신우인데, 뭐, 안 바꿔준다고 하면 또 개지랄 떨궜지. 시어머니랑 연합해서.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쓰니님도 그거를, 참 난감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결과가 보이니까. 우리가 거절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건 피부로 느껴지죠. 그냥 바로 딱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시댁으로 남편이랑 오랬대요. 단판을 짓자. 뭐 외교 단판이야? 뭐야 이거. 그래서 갔는데 시어머니가 나 이게 제일 황당했던 게 시어머니가 나름 가족 회의를 한 거야. 시부모님이랑 신우랑 이렇게 셋이서 합의를 봤어. 당사자한테 말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합의를 봤대. 집을 바꾸는데 전세금 쪽으로 어느 정도 돈을 주겠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들이 할 말 없는 거 아니냐? 당장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휴, 참 대단한 시어머니입니다. 본인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뭐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게 말이 된다고 하는 소리일까요? 그리고 이제 그 논리가 시어머니가 주장하는 논리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신혼에는 초등학생이 된 아이가 2이나 있고 이런 게 신혼애랑 집을 바꿔줘야 하는 이유다 너네가.
음. 근데 그 위에서 나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신혼의 집이 좁아. 근데 방 3개짜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애가 둘이야. 부부가 방 하나 쓰고, 어? 그리고 애들 둘 방 하나씩 쓰게 하면은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방 4개가 필요할까? 갑자기 하나를 뭐 초등학생 아이를 입양하려고 그러나 신우가?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거 싫다고 또 했더니 남편한테 이기적인 놈이라고. 아휴, 이게 왜 말이 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이 쓰니님이 물어봤대요. 전세금 그래서 얼마 주실 건데요, 어머니? 그랬더니 2억. 우리 아파트 전세가 보통 나가는데, 보통 8억에 나가는데 2억이 전세금이냐고 했대요. 그리고 이 2억이라는 돈, 월세 보증, 이게 여기 우리 집에 신혼애가 월세로 들어온다고 해도 월세 보증금만큼밖에 안 되겠다고 막 뭐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가 또 이제 결과적으로 하는 말씀이 식구끼리 돈의 액수가 그렇게 중요하냐? 어? 가족인데 우리가 남이가 남만도 못하다 이씨. 남들은 이런 황당한 요구 안 하지. 가족이니까 더 챙겨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세금이 8억이야. 그러면은 내가 전세금 8억을 줄게. 그리고 너네 한 5천만 원 그냥 용돈 줄 테니까 동생아 내가 니네 집에 좀 살자. 이렇게 말한다면 또 다르지. 그렇게 말해봐라. 그러면 한 2년만 집 바꿔주는데 5천만 원이 생긴다고? 공짜로? 그럴 수 있죠. 솔깃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쓰니님이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시어머니 열받으시라고. 어머니, 우리 남편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집은 제 명의로 돼 있거든요. 저는 절대로 집 안 바꿔줄 건데요. 잘했다, 진짜. 아, 사이다. 근데 시어머니는 이제 공동 명의로 한 거야, 그때까지. 그래서 이제 이 쓰니님이 아니, 우리 남편이 저 단독 명의로 하라 그래서 우리 단독 명의로 했는데 모르셨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야, 며느라가야. 내가 돈을 보탰는데 왜 단독 명의로 안 하고 공동 명의로 안 하고 네 단독 명의로 했니? 근데 이제 이 쓰니님이 남편이 해온 돈은 혼수랑 인테리어 비용 정도밖에 안 돼서 집은 제 단독 명의로 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어머님 아들이 말이죠. 어,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이제 또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 명의로 얘기할 게 아니라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만약에 공동 명의를 주장하고 싶으면 7대3의 비율제로 공동 명의를 해라. 뭐 이렇게 말을 하던가.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카운터 펀치로 신호를 좀 약 올려준 거죠. 우리 부모님 고졸인데요. 형님은 맨날 뭐 학력 갖고 그렇게 말 많으셨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고졸인데 결과적으로 딸 시집 갈 때 집 해줬네요. 근데 형님은 집 받았어요? 시집 갈 때? 대학 나온 시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내가 형님은 되게 많이 부러웠겠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 가로 열고 그래서 네가 요년아 나한테 계속 그렇게 지랄거리는 거지 가로 닫고 아주 카운터 펀치 사이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쓰니님이 우리는 어쨌든 어머님이 뭐 해달라는 대로 그렇게 집 바꿔서 살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남편은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하면은 나 이 집 안 와요. 엄마 아버지랑도 안 보고 살 거야. 이랬대요. 그리고 나왔더니 그 다음서부터 그런 얘기는 안 하더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쓰니님이 이게 참 이 쓰니님이 AS까지 철저하신 게 그 후로도 신우를 만나면 가끔 가다가
아니, 형님이 나한테 그렇게 우리한테 집을 바꿔서 살자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하셨잖아요. 막 이러면서 난 살다 살다 그런 사람 처음 봤어. 이거 평생짜리야, 평생짜리. 이 신우 어떡할 거야, 이제. 그랬더니 그게 뭐가 잘못이냐. 나 회사에서 얘기해봤더니 회사 동료들이 신우 정신병자 아니냐고 그러던데요? 형님도 한번 회사에 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나 마나 지볼 그게. 내가 이제 신우가 회사에 가서 그런 소리 해봐라. 내가 우리 남동생이 집이 커갖고 내가 바꿔달라고 했다? 근데 이 새끼가 안 바꿔준다? 너무 가족끼리 치사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친한 사람은 그러겠지. 얘라 이년아, 네가 미친년이지. 뭐 이러면서 막 어쩌고저쩌고 이제 친한 친구들은 그러겠지. 근데 안 친한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얘라 이 미친년 이거는 이제 마음속으로 가로 안에다가 그리고 신우를 참 이상한 사람으로 보겠지. 그 정도는 안 와봐. 그래도 신우는 그거는 못 물어봤겠지. 지가 미친 사람 취급받을 거라는 건 알겠지. 설마 인서울 4년제 대학 나오고 대기업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내용 보면은 대기업 다니는 것 같은데 대기업 다니는 그런 사람이 그것까지 모를까 설마 알겠지. 아이고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쓰니님이 신우가 이쓰니님을 미워한 이유는 자기가 정말 모르겠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부잣집 딸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네 집이 잘 산다 그러면 잘 사는 집 아들이다 그러면은 약간 좀 질투하는 뭐 그런 게 있겠죠. 쟤는 지방대 나오고 쟤네 부모님은 뭐 고졸에다가 그리고 노가다나 하는 사람인데 쟤네 집은 왜 이렇게 잘 살아?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게 왜 기분 나쁠 일이야, 근데? 그냥 부러워할 순 있어. 그리고 살짝 너무 부러운 나머지 너무 부럽다 보면은 기분이 살짝 나쁠 수도 있어. 질투가 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공공연연하게 이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을 한다? 그러면 자기가 점점 더 비참해진다는 거를 모를까요? 결국은 자기 묫자리를 자기가 팠죠. 제가 마무리 멘트에서 했던 말처럼 저는 근데 이 사연 내용을 보면서 신우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지만 이 심해부라는 인간이 뭐 하는 인간인지 모르겠어요. 지 마누라가 설쳐대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설쳐대면 그 설치지 말라고 지가 말려야지. 시댁에 갔을 때 신혼에도 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심해부가 뭐라고 얘기했다는 건 없어, 이 내용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요게 참 여우 같은 새끼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심해부라는 새끼가 요게 나는 정말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 멘트에서 그랬잖아요. 심해부는 마누라 앞세워서 칼춤추게 만들고 자기는 중간에서 뒤에서 이득 보자는 그런 계산이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연 내용에 심해부가 무슨 말을 했다, 뭐 어쨌다, 어떤 뭐 태도를 취했다, 뭐 이런 말이 없는 거 보면 제 말이 맞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사연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네. 또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옷 껴입고, 네. 나가셨다가 더우면 한 겹씩 벗으시고 이러시면서 체온 조절 잘 하셔서 이 겨울 감기 안 걸리고 네,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